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원진로교육원 교육연구사 박만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요. 그때 작년도 아마 설명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명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많으셔서요. 올해는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씨앗드림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또는 이전에 참여하신 학교들도 있고요. 올해 처음 참여하신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강원진로교육원의 씨앗드림의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우리 강원진로교육원의 권정석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교감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원진로교육원장 권정석입니다. 우리 원의 씨앗드림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은 진로교육 전문기관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청 학교에서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새학기 분미로 바쁘신 중에도 사전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에 직접 모시고 시설도 둘러보시면서 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새학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 개학으로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봄을 맞을 수 있어 새봄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원의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승진하시거나 새 학교로 부임하시는 교감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1학년도 숙박형 프로그램 씨앗드림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 수요일 날이요. 공문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설명회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학교로 공문이 아마 시달이 됐는데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곳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저 댓글창을 보시면 지금 설명회 자료를 송부받는 곳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설명회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아마 저처럼 이렇게 출력해서 아마 준비해 놓고 계신 학교도 있을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답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참가 학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총 42개 교에서 저희 씨앗드림에 참가해 주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약 2,600명이 참가 예정입니다. 우리 씨앗드림 프로그램은 강원진로교육원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박 3일 동안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모든 비용은 우리 원에서 지급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만 전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요. 수요일날 10시 30분까지 입소해서요. 2박 동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1시에 퇴소하는 프로그램 형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가장 핵심적인 2박 3일 동안 내용들은 이 페이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의 자료를 넘겨보실 때요, 여기 있는 이 페이지 프로그램 세부 과정은요, 이렇게 따로 빼놓으셔서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옆에 따로 빼놓으시고요, 우리 설명에 참석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페이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에는 크게 이제 5가지 부분의 이제 진로 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진로 상담입니다. 진로 상담입니다. 우리 원에는 총 14개의 진로 상담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하는 부분은 첫째 날 1시부터 2시 반까지 하는 진로 심리 검사, 그 다음에 첫째 날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실시하는 진로 상담 1, 자기 검사 해석과 자기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 실시하는 진로 상담 2, 진로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진로 상담이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요, 골고루 14개의 상담실로 배치해 드려서 학교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원에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시간이 있습니다.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은요, 현장에 계신 직업인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별로 강좌를 들을 수 있고요, 이 직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전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안내해 드리겠지만, 학교에서 사전에 전문 직업인과의 만나면 어떤 과정을 듣고 싶은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인원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야간에 실시하는 자유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을 건데요, 자유체험 1, 2가 있습니다. 자유체험은 또 마찬가지로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과 마찬가지로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고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정으로 배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총 15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15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사전에 학교와 조율하면서 학생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진로체험이 있습니다. 둘째 날 진로체험 1, 2가 있는데요, 우리 원에는 총 18개의 진로체험실이 있습니다. 이 진로체험 과정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중지능에 의거한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면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로체험실이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VR 체험과 그 다음에 반별로 활동하는 꿈을 찍는 반별 사진첩 만들기 대회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둘째 날 5시부터 6시까지 실시하는 꿈을 찍는 반별 사진첩 만들기는요, 담임선생님께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원에서 꿈을 찍는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돌아가실 때는 그 사진첩을 반별로 한 권씩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 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안내 말씀드리면요, 진로 검사에 대한 부분 있죠, 상담과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요,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은 학교에서 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유체험도 사전에 학교에서 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진로체험 1, 2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요거는 VR 체험과 꿈을 찍는 사진가는 오셔서 자유롭게 활동해 주시면 되고요, 이 모든 내용이 차후에 공문으로 시행이 됩니다. 공문으로 시행되니까요,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훨씬 더 행정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말씀드렸듯이 옆에 빼두시고요, 설명회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 4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드리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차후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유튜브에 저희들이 계속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학교에서 다시 돌려보기를 통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우리 진로 담당 선생님께서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될 절차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어제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차량 계약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사전에 조사하셔서 저희들 원으로 자료집기를 통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학교마다 반별로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아마 버스 업체와 금액을 알려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신청하신 금액에 대해서 차량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를 받으시면요, 학교의 실적에 따라 차후에 입소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버스 업체와 계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주 전입니다. 학생들이 입소하기 5주 전이 되면요, 저희들이 모두톡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사전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사전 자료라는 건 뭐냐면 학생 명단과 인솔교사 명단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 명단을 받아서 사전에 저희들 기초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실을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특이사항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하고요, 인솔하는 선생님 명단은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명단을 좀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설명회에는 8쪽 9쪽입니다. 여기다가 8쪽 9쪽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차후에 아마 행정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던 설명회 자료 8쪽 9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톡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입소 5주 전과 4주 전 사이에는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는 부분에 모든 씨앗드림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다 나와 있고요, 사전에 검사해야 되는 내용, 학생을 배치해야 되는 내용이 모두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내용이 가장 씨앗드림을 실시하는 핵심적인 행정적인 내용과 사전 절차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나눠드린 설명회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 예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이렇게 예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해서 설명회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문이 나가게 되면요, 저희들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1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번거롭지만 좀 10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페이지에 보시면 씨앗드림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빈칸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씨앗드림 생활교육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빈칸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요, 실제 공문을 통해서 전송될 엑셀 자료인데요. 자, 첫 번째 생활배양 배정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학생에 대한 그 자료를 조사했고요, 인솔하신 선생님을 사전에 모두통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활관을 배치를 합니다. 생활관을 배치를 할 때는 학생들의 특성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녀 그리고 방별 학생들이 방별 인원수 배정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인솔하시는 선생님 방도 이렇게 배정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3층 같은 경우는 남녀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학생들 이렇게 생활실, 그 다음에 인솔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여자 선생님들 이렇게 인솔교사 방 배정을 해드리고요, 어떤 곳은 보니까 3명, 어떤 곳은 이렇게 2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리 코로나 감염병 예방 사회대기 거리 지침에 의해서요, 이렇게 인원수 정도만 이렇게 배정을 해드립니다.
현재 보시면 지금 우리 생활관 1층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혹시나 모를 코로나 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비해서요. 일시적 관찰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료를 공문을 통해 보내드리면요. 학교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쌤은 해당되는 학생을 배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2호에는 홍길동 학생이 배정시켜 드리고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찬 학생 이렇게 배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뭐 이순신 학생과 김구 학생 이렇게 배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요 배치는 뭐 반별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생들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담당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인원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자유체험 신청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에는 자유체험이 총 15개 과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자유체험은 학생들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소 인원과 최저 인원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인원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인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적은 인원이 하면 폐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너희들이 최저 인원과 최고 인원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게 학생들 자유롭게 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체험은 말씀드렸듯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2개 과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요일 따로, 목요일 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수요일날 신청한 학생들은 목요일날 배제될 수 있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5개 과정이 모두 다 개설되는 건 아니고요. 좀 사정에 따라 15개가 14개가 될 수 있고 13개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으니 그거는 공문을 통해서 안내드리니까 참조하셔서 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입니다. 현장에 계신 직업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총 저희들이 42명의 현장 직업인들을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회사 사정이라든지 일하고 계신 사장에 따라서요. 모든 분을 다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한 달 단위로 전문 직업인과의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진로중학교 학생들은 약 7개의 과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7개 과정이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 학생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소방관을 신청하고 그 다음은 음악실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진작가를 하고요. 또 소방관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요. 여기 보면 엑셀로 다 카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저 인원과 최대 인원이 있습니다. 최저 인원과 최대 인원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학교에서는 적당히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최저 인원과 최대 인원에 맞게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전에 조사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하시면서 잘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시 번거로우시지만 아까 행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 되셨죠? 네, 지금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문을 통해서 다 안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주에서 2주 전입니다. 4주에서 2주 전이 되면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바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진로 체험이 있습니다. 둘째 날 실시하는 진로 체험 1,2에 대한 건데요. 이 1,2에 대한 내용은요. 학생들의 다중지능검사 적성에 대해서 자동으로 체험실이 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공문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향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면 학교에서 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4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4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요. 네. 4페이지 가보면 우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 메뉴에서 체험실 배정.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로그인을 시켜주시고요. 해당되는 기술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검사는요 기수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64문항이고요. 소요시간은 약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회원가입까지고요. 수업시간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요거에 좀 감안하셔서 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시면 바로 체험실 배정이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실 배정이 완료가 되면요,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느 실에 배정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배정이 완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학교 담당 선생님들에게 배정된 현황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체험실 배정된 이후에 학생들이 자기 배정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친구 따라 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르게는 이전에 우리 씨앗드림 프로그램을 참가하였는데 그 과정을 이미 학습한 적이 있다든지,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내드릴 테니까 1대1 교체를 원칙이니까요, 학생들에게 의견을 조율하셔서 체험실을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모두톡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체험실 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실 배정은 꼭 4주에서 2주 사이에 완성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입소 전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학생들이 입소하기 1주에서부터 1일 전입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아마 잘 실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생활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침 자료라도 저희들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당일날입니다. 당일날 우리 원에 10시 30분까지 입소하셔야 되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혹시라도 늦어질 수 있고 빨라질 수도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아침이 되면 카톡을 통해서 단체 채팅방 단톡을 개설하는데요, 그 단톡에 선생님들을 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시작과 도착 예정 시장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마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참가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시입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난 다음엔요, 바로 버스 임차료를 정산한 것을 행정실과 협의하셔서 저희들 원쪽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임차료에 대한 소식은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1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원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꿈길 있죠? 꿈길을 꼭 신청해 주시고요. 입소 전에 꼭 꿈길을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료회 후에는 꼭 꿈길에 들어가셔서 체험처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행정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부담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행정적인 절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을 통해서 다 안내 나가니까요, 다시 한번 공문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유튜브를 돌려보게 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약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진로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은요, 우리 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급식 지도라든지 야간 생활 지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그 야간 생활 지도 계획에 대해서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급식할 때요, 급식에 대한 문제는요, 급식 지도는 학교에서 인솔해 오신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 점을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라든지 재난 대피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활관에서 우리 본관으로 체험을 통해서 이동할 텐데요, 이동하게 되면은 생활관 정도는 어떻게 소등이 잘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안전하게 또 잘 되어 있는지 정도는 인솔해 오신 선생님들께서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 지도는 같이 하는 거고요. 같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에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하는데요, 프로그램 외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활관, 급식 지도, 야간 지도는 인솔해 오신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진로 체험 배정에 대해서는 안내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쭉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8페이지입니다. 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는 아까 5주 전에 저희들이 모두톡으로 안내 드리는 그 기초자료가 양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기로 지금 입소 예정인 강현중학교와 옥계중학교는 아마 이 자료를 벌써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생의 수 현황, 혹시라도 학생들 특이사항이 있으신지 조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솔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1기에 들어오는 강인중학교하고 옥계중학교는 이미 요청을 하였고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 5주 전이 되면 저희들이 모두 톡을 통해서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문으로 통해서 안내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건 아까 안내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좀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한 다음에 보내주셔야 되는 버스 임차료 지원금 정상서에 대해서 이렇게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네요. 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내사항입니다. 담임선생님, 인솔해야 되는 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들의 안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 진로교육원은요, 매점이나 자판기가 없습니다. 모두 카페가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좀 배고파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요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기본 생활교육과 지도는 학교 인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조치하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학생들에게 생활교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에 대한 검사는 사전 적성검사를 하고요.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요거에 의해서 배정되는 진로체험은 2시간 30분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간식은요. 학생들에게 수요일날 저녁 9시, 그 다음 목요일날 저녁 9시, 1일차 저녁 9시, 2일차 저녁 9시 이렇게 2번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관에는요. 학생들의 개인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요. 비누와 화장지 정도만 비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건이라든지 개인 세면 도구는 학생들이 직접 지참해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인솔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용품은 개인이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컵라면은 당연히 안 되고요. 휴대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셔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원에서는요, 휴대폰이 필요한 검사 시간이 있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체험의 특징에 따라서 검사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휴대폰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요, 학교에서 인솔해 오신 선생님들이 휴대폰을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계약하실 때 버스 기사님에 대한 식사는요, 저희들이 따로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버스 계약할 때 우리 기사님들에게 꼭 양해를 구하셔서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여기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솔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인데요.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찍는 반별 사진첩 만들기가 있습니다. 둘째 날 오후 5시부터 실시하는 건데요. 반아이들과 인솔해 오시는 선생님 또는 담임선생님과 자유롭게 우리 원에 돌아다니시면서 추억도 만드시고 또 진로 체험 사진도 찍으시고 이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원에는 스피드스택스, 터치테니스, 탁구대와 같은 체육활동 시설도 있으니까요. 학생들과 같이 휴식 시간이든지 자유 시간에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원 밖에 이동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드렸고요. 응급 상황의 발생 시에도 이렇게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박 3일 중에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저희 규정에 의해서 퇴소 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러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언어적 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어적 폭력이 많고요. 또 다르게 좀 발생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너무 체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퇴소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와 우리 담당 선생님이 협의하셔서 퇴소 조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소하실 때는 부모님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꼭 부모님이 인솔해야 된다. 그거를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이 좀 더 우리 진로 체험에 대한 관심과 또 부담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인솔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외부 음식과 이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요거에 대한 사항은 학생들이 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학생들에게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휴대폰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입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또는 학부모님들 통해서 체험할 수 참가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꼭 요 문구를 한번 넣어주세요. 학교 교육과정상 외부활동 시 주관하는 기관에 화상정보, 사진이나 영상이 되겠죠?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찍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퇴소할 때 USB에다가 사진을 담아서 드리는데요. 그런 문제고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자료집을 제작할 때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이라서요. 이 문구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침 자료 이번에는요. 씨앗드림 프로그램 운영 일지 및 안전교육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안전교육 자료는 과정별로 또 안전교육 자료인데요. 아마 하나씩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운 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침 3번입니다. 씨앗드림 프로그램 운영 과정 안내 자료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학교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담당 연구사와 협의 후에 학생이 어떻게 결정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끝나면 우리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예쁜 엽서 공모전도 있으니까요. 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원 와보신 선생님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넓은 부지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원 시설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생활관 배치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생활 규정이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원진로교육은 코로나19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교육청에 있는 우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성한 거라서요. 도교육청 매뉴얼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시적 관찰실,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 또는 선생님이 인솔해 주셔가지고요. 근처에 있는 속초의료원이라든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워낙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이 방역수칙을 워낙 잘 준수해 주셔서요. 작년도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올해도 사전에 아마 학부모 동의도 얻으셔야 될 거고요. 학생들에게 또 건강체크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진로교육원이 작년도도 그렇고 우리 올해 강원도 우리 모든 학교들이 잘 지켜주셔서 그러나 이제 매뉴얼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강원 진로교육원은요, 학생들 안전과 코로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소독,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별첨 1번입니다. 별첨 1번입니다. 올해 입소 예정인 42개교가 명단이 나와 있고요.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고민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국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씨앗드림 숙박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 씨앗드림, 즉 우리 강원 진로교육원은요 항상 열려져 있고요. 방역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는요, 우리 그 강원도교육청 문화체육과에서 2021년 2월 9일날 현장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대한 공문이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보시면 2.5단계, 3단계일 경우는요,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활동이 전혀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이하일 경우는 학교장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과 사전에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 2개 학교 정도가 벌써 취소를 좀 요청해 오셨는데요.
학교에서 아마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은 감염병행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 또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별점 2번에는요 체험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 체험실이 총 18개의 체험실이 있습니다. 광고, 애니메이션, 패션 디자인, 방송 등등해서요 체험실이 나와 있는데요, 체험실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신규 체험실 한번 보시면 현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체험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빅데이터 체험실은요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달쯤에 완공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그 1학기 때 입소하는 학교는 아마 체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2학기 때 입소하는 학교는요 체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8개의 체험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유체험실입니다. 1일차, 2일차에 실시하는 야간에 하는 자유체험인데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유체험에 대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네요. 자유체험입니다. 자유체험에 보시면 요건 좀 별표,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체험에 보면 메이커스 심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메이커스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체험해보는 과정인데요. 이 메이커스 과정은 총 9시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체험 시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 그 진로 적성 검사에 의해서 배정되는 진로 체험과 연계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메이커스를 선택하게 되면 진로 체험실은 자동으로 메이커스 체험실이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당구장 표시, 별표 표시하셔서 좀 나중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안내 자료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죠. 네, 화상정보 내용을 추가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FAQ, Q&A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A만 보셔도 우리 진로교육원 프로그램을 모두 다 알 수 있는데요. 예. 자, 그럼 중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진로 검사는요, 우리 공문이 나간 다음에 4주에서 2주 사이에 실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체험실 배정은 자동으로 되는데요. 추후에 1대1도 된다고 했어요. 예, 1대1이 원칙입니다. 이 진로 체험 같은 경우 우리 원에 입사한 이후에 체험실을 교체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친구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쭉쭉쭉쭉 넘어가셔서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도 되고요. 인수하시는 분들은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상담실은 상담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도 가능하시고요.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2번입니다. 학생안전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학생안전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원에서 하는 씨앗드림 프로그램은 따로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중에 학생들이 다치게 되면요, 학교에서 가입하신 안전공제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안전사고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전에도 혹시나 다치거나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 가셔서 학교에 복귀하셔서 안전공제 신청하시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이커스 심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진로 체험과 자유 체험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체험을 신청하면은 진로 체험에 사전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동으로 메이커스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VR 체험입니다. VR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4개의 이제 VR이 있습니다. 종합의료, 그 다음에 공공의료,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과학수사 4개가 있는데요. 둘째 날 1시부터 2시 반까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됐네요. 혹시라도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이제 실시간
답변도 드리고요. 아니면 이렇게 댓글로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선생님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네. 어떻게 설명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몇 학교가 씨앗드림에 참가했나요? 12학교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12학교가요. 학교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아마 그분이실 건데요. 우리 강원 진로교육원은 항상 열려져 있고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예.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취소하게 되시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옥계중학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옥계중학교가 우리 첫 번째 손님인데요. 저희들이 옥계중학교를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신데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2021학년도는 코로나 상황이 좀 와전되어서요. 우리 정상적인 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 빨리 우리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래쪽에 보면 저희 진로교육원 마크가 있는데 요거 눌러주시면 우리 유튜브 채널이 구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독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잠깐 귀찮으시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진로교육원 교육연구사 박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